신부전을 앓고 있는 아이가 관절염으로 통증을 호소한다면 약을 먹여야 하는 걸까요? 췌장염이 있는 아이가 간이나 담도 질환에 걸린다면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심장이 안 좋은 아이가 신부전까지 생긴다면요, 어떤 질병을 우선해서 관리해줘야 할까요? 만약 심장이 안 좋은 아이가요, 또 치아 문제로 발치가 필요하다면요, 이때는 마취해서 발치를 해줘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요, 여기저기 아프고 병이 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질병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관리해줘야 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정답은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삶의 질과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만약 고양이가요, 통증성 질환이 있고 이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는요, 진통제나 혹은 마취를 통한 시술이 필요하다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통증을 줄여주려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잘못될 위험이 있다거나 고양이의 수명이 줄 수 있다면요, 이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이가 든 고양이에게 삶의 질과 수명의 문제는요, 저 같은 수의사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수의사인 저의 생각은 굉장히 확고한데요,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은 저 역시 이해합니다. 하지만은요, 얼마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사람에서도 또 고양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고양이가 통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요, 적극적인 처치를 통해 고양이의 통증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스테로이드나 진통제의 장기간의 사용 혹은 위험을 내포한 마취를 사용한 시술일지라도 통증은요, 마지막까지 줄여주도록 우리는 보호자로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왜 이렇게 통증을 겪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생소하고 고통스러운 감각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줄여주기를 바랄 뿐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고양이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의 욕심으로 통증을 방치하는 일종의 학대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만약 심장병과 신부전 같은 두 가지 질병이 함께 있다면요,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춰 관리해야 할까요? 이건 역시 쉽게 결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장병 약 중 일부는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고 심장약을 안 먹인다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심장병의 정도와 신부전의 정도에 따라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있고 어떤 질병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는요,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삶의 질에 맞춰서 어떤 질환이 더 아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가를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을 먼저 관리하고 그 이후에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심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요, 그리고 신부전이 아이에게 현재 그리 큰 고통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면요, 당연히 심장병을 더 중시해서 약을 처방받아 먹여야 합니다. 신부전은 천천히 진행하는 반면에 심장병은요, 갑자기 아이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요, 만약에 신장 질환이 심해서 아이가 구토가 심하고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면요, 심장에 부담을 주더라도 피하 수액 같은 적극적인 처치로 아이의 수명을 연장하고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항상 질병의 경중을 내 고양이가 어떻게 사느냐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얼마나 사느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마 판단이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심장이 안 좋은 아이가 구내염이나 심각한 치아 문제로 통증이 있다면요, 마취를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했다면요, 그렇게 선택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치아 문제는요, 심각한 통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요, 절대로 참으라고 고양이에게 말할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저나 여러분이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요, 아마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발치를 통해 통증을 없애는 시술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은 생을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심장병 상태의 마취라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발치나 수술을 통해서 처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요, 삶의 질도 낮아지게 되겠지만은요, 그것보다도요, 수명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만성의 통증은요, 고양이에게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시키고요, 이것은요, 염증 반응과 면역력 저하 등으로 고양이의 수명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즉 마취 위험 때문에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참게 하는 것이 오히려 통증으로 인한 수명의 저하로 더 빨리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요. 췌장염에 걸린 고양이가 간이나 담도 질환을 함께 앓는다면요, 어떤 처방식을 선택해서 먹여야 할까요? 간혹 두 가지 질병이 서로 다른 처방식을 먹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어떤 처방식을 먹여야 하나요? 혹은 처방식을 안 먹는다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안 먹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때는요, 무엇이든 잘 먹는 것을 먹이라고 합니다. 안 먹는 것이요, 삶의 질을 급격히 안 좋게 만들고 수명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거나 이때는요, 좋아하는 것을 주세요. 잘 먹고 몸이 좋아지면 다시 처방식을 하나하나 시도해 보는 겁니다. 두 가지 처방식 중에 선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그냥 잘 먹는 처방식을 주시는 겁니다. 먹는 것은요, 통증과 더불어 삶의 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면요, 병원을 선택할 때 병원마다의 식사 질도 따지고 병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양이가 나이가 들고 서서히 수명이 한계에 다가가게 되면요, 여러 곳이 병들고 아프게 됩니다. 사실 병에 걸렸다기보다는요, 심장이나 간과 같은 장기들이 서서히 한계 수명에 도달하며 그 기능을 다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그 기능이 떨어진다면요, 고양이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오래 고양이를 붙잡는 선택을 하기보다는요,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덜 고통스러우며 덜 불편하고 조금 더 안락하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이는요, 불평도 결정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스럽지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부디 오늘 이 영상을 꼭 기억하시고 얼마나보다 어떻게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삶의 질과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